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 현직 안보 당국자와 은퇴한 군 장성 700여 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을 위한 국가안보 지도자협회는 해리스 후보에 대한 지지 서한을 공개함과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해리스 관련주들의 흐름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관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9월 중순까지의 수출이 355억 8,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습니다. 이 중 반도체의 수출은 26.2% 늘었는데 반도체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작년 11월부터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의 주가가 오늘 장에서 25%대의 급락을 기록했습니다. 전날 고려아연은 영풍이 중대재해로 대표이사 2명이 모두 구속이 된 특수 상황에서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자사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서는 중대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6분기 연속 동결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오늘 올해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이 이전과 동일한 킬로와트 시당 플러스 5원가량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는데 현재 한전의 누적 적자는 43조 원이라는 점에서 오늘 기업의 주가는 최대 8%대 급락을 기록했습니다. (10배의) 상승률을 향한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텐베거 그 1000%를 향한 상승률을 오늘 저희 정텐과 함께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간단한 오전장 흐름 그리고 지난 미증시 흐름까지 짚어봐야겠죠. 이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전일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더불어서 이 파생 상품 3종의 만기일이 겹치게 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날 다우지수만이 오름세를 이어가게 되면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해줬고요. 연중 관계자들의 엇갈린 발언 역시 이 증시의 혼조 흐름을 부추긴 가운데 보문 연준 이사는 비컷 결정이 성급했다고 주장한 데 반해서요. 또 월러 이사는 공격적인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이 양대지수가 모두 상승불을 켜면서 출발한 가운데 코스피는 외인의 매도 물량이 거세지게 되면서 장 초반의 상승폭을 일정 부분 반납해줬고요. 또 삼성전기가 세계 최초로 적증 세라믹 커패시터 MLCC 기술을 이용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에서 2차 전지 전고체 그리고 MLCC 섹터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시각 코스피 현재 0.14% 강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지만요. 여전히 2600선이라는 이 고지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여전히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 물량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오늘은 나란히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제약바이오 관세에 1.2% 가까이 뛰어올랐던 코스닥. 오늘도 마찬가지로 1%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750선 돌파하게 되면서 755선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현재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외국인이 나홀로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이고요. 여전히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외국인의 매도 흐름이 젖어들 기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과연 오늘의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저희가 구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화면 하단에 이 송출될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그리고 저희 종목명까지 차례대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한 방을 날려주실 이분 만나봐야겠죠? 김선우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외인이 이번 9월 달 들어서 코스피에서 자그마치 6조 330억 원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이 중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무려 93.6%에 달하는데요. 이런 외인의 무차별한 팔자세 잦아들기 위해서는 좀 어떤 모멘텀이 필요할까요? 네, 되게 중요해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현 시점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요게 다른 게 아니라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래프예요. 근데 우선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얘기를 했어요. 주말 동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50bp에 대한 얘기를 이 사람이 좀 꺼냈어요. 이제 매파적인 성향의 원래 연준 이사거든요. 네. 근데 50bp를 얘기를 꺼내는데 고용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은 25bp를 내려야 될 거고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면은 50bp를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근데 저도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너무 빠르게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시장에서 경기 침체로 받아들여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가요? 약간 조금 이게 6월, 5월, 6월, 7월 들어오면서 약간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5월, 6월, 7월 가면서 8월까지 해서 좀 차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정적으로 추이 자체가 밑으로 이제 꺾이는 그림이 나올지 여부가 핵심인 거예요. 가장 최근은 좀 상당히 줄었어요. 근데 매주 목요일 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은 약간 지난주보다 약간 올라갈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예상치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평균적인 연준의 그 그림 자체는 이 정도에 맞춰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20만 아예 초반대 정도 이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전 초반대. 이게 좀 내려가는 모습들.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한 번 더 이 그림 50bp의 인하가 한 번에 나와준다면은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고 보셔야 돼요. 요 포인트가 있고요. 또 하나 좀 보자면 중요한 게 있는데, 자, 페드워치 상황에서의 이제 금리 지표를 봐야 되는데 우선 다음 FOMC는 45일가량 현재 남아 있고요. 보시면 이게 약간 저는 고민스러운 게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오른쪽 왼쪽에 두 개의 그래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게 이제 50bp 인하 확률이고요. 이게 25bp 인하 확률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살짝 높아요. 여기가 50.3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49.7이에요. 퍼센테이지입니다. 사람들의 분위기 확률적으로 뭐다? 50bp를 인하해야 된다는 게 우선은 조금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염려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표상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지난주 얘기 드렸죠. 고용지표 잘 보셔야 된다고. 그리고 진짜 고용지표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지금도 아직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PMI 발표가 있나요? 이번 주에 있나요? 오늘인가 그런가? 이럴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 지표들의 흐름을 계속 볼 수밖에 없고 지금 현 추세에서 봤을 때 페드워치 상황에서 현재 예상하는 포인트는 50bp가 조금 높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어찌됐든 뭐 11월 달에 FOMC가 열릴 거긴 하지만 11월 7일인가 그럴 건데 열릴 건데 우선 상황상으로는 이게 높아지면은 좋진 않은 거예요. 저는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현재 구간대에서 우리가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건 좋긴 한데 진짜 시장이 이렇게 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100% 아직은 저는 확답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많이 짜증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오늘도 좀 빠지고 있잖아요. 계속 흘러내려요.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외인들이 계속적으로 삼성전자를 건드려요. 자, 왜 외인들, 특히나 모건을 비롯해서 왜 삼성전자를 가지고 노는가? 왜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한번 ATM 머신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뭡니까? 선물을 삽니다. 뭐 콜을 사든 풋을 사든 풋을 샀겠지.
그렇죠? 떨어진다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풀 레버리지 땡겼나? 그까지 모르겠어. 어찌됐든 간에 외인들은 그렇게 해놓고 뭘 끌어내립니까? 삼성전자를 냅다 팔아버리는 거지. 팡팡팡.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던져버려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하이닉스 차지하는 우리나라 주식에 삼성전자 차지하는 그 비율 자체가 어때요? 높잖아요. 높잖아요.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해서 떨어뜨리면요. 풋으로 만약에 대규모 자금을 베팅을 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얘가 떨어지고 풋이 더 떨어졌을 때 풋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많단 말이에요. 선물에서. 이거를 아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바닥을 찍고서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 다시 콜을 걸고서 매수를 막 하는 그림이 나오긴 할 거지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 증시 왜 ATM인가? 외인들은 이렇게 해도 아무런 제재 자체가 없어요. 네. 콜 사놓고 삼성전자 와장창 매수하는 겁니다. 바바바. 아니면 풋을 사놓고 삼성전자 매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지수가 어떻게 돼요? 못 올라가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간다 싶으면 삼성전자 어떻게 해요? 더 팔아치우는 거지. 약간 이런 식의 조금 분위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우리나라 시장을 지금 현 상황에서 이게 맞는 거냐에 대한 부분이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삼성전자 입고로 우리나라 주식의 지수에 영향을 당연히 받는 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되는데 이걸 제가 계속 라인을 긋잖아요. 삼성전자의 10년 주봉 차트에서의 바닥 라인들. 코로나 때도 여기예요. 코로나 보시면 코로나가 여기예요. 코로나. 네. 그러니까 뭐 유럽 위기도 저쪽에 있었고 웬만하면은 이제 깨지 않는 그 구간 라인이라고요. 여기가 이제 63,000원 아래 구간으로 웬만 형성은 되어 있어요. 저는 65,000원, 63,000원 정도 그 정도면 바닥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현재 구간대부터 밑으로 깨지잖아요. 밑으로 깨지는 구간 자체는 매수 자리가 분명히 맞아요. 뭐 분할 매수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우선은 뭐 조금은 장투 개념으로 봤을 때 어차피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이런 식의 그림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상승을 줬었던 그림들이 이 대바닥에서 나와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구간대에서는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외인들이 계속 팔기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풋으로 잘 드셨으면 그다음 콜로 잘 먹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지수 베팅 해놓고 뭐합니까? 삼성전자를 사야 되겠죠. 그 시점 자체가 올 겁니다. 올 거라서 그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요. 다만 시장의 움직임이 현재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예민하기 때문에 지표에 대한 부분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참고하고 보시면 돼요. 천천히만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까지는 시장 조금 살펴보시고 나서 다음 주에 또 연휴가 껴있어요. 이틀이나 그것까지 보고 저는 10월 중순부터 시장을 보시면 된다. 이거 변함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10월 중순까지는 이 각종 지표들 흐름 체크해 보시면서요. 천천히 긴 호흡으로 대응하시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여전히 이 테마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딱 두 가지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동 전쟁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고체 배터리는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이미 드린 상황이고요. 이 중동 전쟁 예상보다 더 심하게 좀 격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난주였죠. 이른바 삐삐 폭발 사건으로 격화가 된 이스라엘과 또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갈등이 가자 전쟁 이후로 최대 교전으로 좀 번지게 됐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현재 이 전면전이 초읽기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후에 이 중동 전쟁 저희 예상보다 더 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 아예 씨를 말려버리려는 듯한 이참에 그냥 뭐 총사령관부터 해가지고 뭐 계속 다 잡아 혼을 내고 있습니다. 자, 관련주들입니다.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오늘 움직임이 시가로 좀 뜨고 출발한 다음에 저조한 모습이었습니다. 크게 가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이 종목들을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를 드려왔잖아요. 기억하시죠? 계속 지지난주부터 해서 보셔야 돼요. 지지난주부터죠 거의. 보셔야 됩니다. 이슈가 될 겁니다.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무슨 종목 말씀드렸어요? 뭐 한국석유, 흥구석유, 흥하해운 얘기를 계속 드려왔어요. 거기에 뭐 대성에너지 얘기를 드려왔었고 GSE 등등 얘기를 꾸준하게 드려왔었죠. 자, 보면은 한국석유 오늘 보시면
장중에 이제 큰 폭은 아니었어요. 4%까지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폭 자체를 보더라도 아직 상승할 여력 자체가 좀 충분히 좀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거래도 아직 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꽤나 농후한 종목이지 않을까 판단이 좀 되고, 그다음에 흥하해영 같은 경우에도 이 이슈 빼고도 미국 내에서의 대규모 파업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도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임 비용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역시나 중동 리스크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거기에 맞춰서 역시 바닥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매수 대응하셨을 때 크게 물릴 가능성 제한적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바로 여기잖아요.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었잖아요. 2주 동안 여기잖아요. 그렇죠? 매수하고 계신 분들은 우선 축하드리고 조금 더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직은 뭐 오늘 약간 빠졌다고 해서 뭐 더 갈 거 안 간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흥구석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흥구석유도요. 바닥에서 돌리는 차트고요.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라인 나쁘지 않았고, 일정 말씀드렸던 대로에서 매수하신 분들 수익 중이시죠? 한 번 더 지켜보시고, 아직은 조금 더 이게 올라갈 때 보시면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 첫날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고 한 번 더 갈 것 같긴 한데, 조정 거쳤다가 가는 그림들이 더 나와요. 더 나오기 때문에 여기 아직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공간상의 분위기는 분명히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우선은 말씀드리고 전고체 얘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자, 전고체 관련주들은 우선은 삼성전기에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나왔습니다. 만들기 어렵다고 하는데 개발에 성공했고 현재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웨어러블 기기 쪽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뭐 스마트폰, 뭐 태블릿 PC 등등 해가지고 뭐 요거 시계, 와치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당연히 배터리 사용량에 대한 부분도 늘어나게 될 거고 기기도 더 얇아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슈가 좀 터져주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코칩 같은 경우가 오늘 또 그 대표적인 관련주 중에 하나인데요. 아침에 올려드렸죠. 장중에 거의 상한가였나요? 29.9%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25% 정도 상황 보여주고 있고요. 원중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잠긴 모습입니다. 이슈를 좀 못 받았던 종목들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항상 테마성 종목들을 보면은 새로운 거. 그러니까 삼성전기의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는 처음 나온 거잖아요. 그쵸? 시장에서 공개된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 관련주들이 새로운 거에 또 눈이 뜨면서 관련주들이 죄다 또 올랐었던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뭐 추가적인 흐름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첫날이니까. 자, 그리고 이 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장중에 14%, 15% 가깝게 올랐는데 공간적 여유가 아직 열려있기 때문에 55,000원대 돌파 가능성도 한번 보고 대응을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필 에너지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이 종목도 좀 끼가 있는 종목이라 오늘 장중 7%까지 올랐었는데요. 이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레벨업 하게 되면은 뭐 2만 원대 이상의 그림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약간의 좀 N자형 파동을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 종목도 홀딩하고 보셔야 될 것 같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뭐 여러 테마들이 조금 이슈가 됐었지만은 제가 그 정치 테마는 제가 뺐습니다. 뺐고요. 물론 뭐 PM 풍년 등등 해가지고 몇몇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건 제외하고 오늘 핵심은 전고체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쪽 중동 전쟁 관련주들은 또 이슈가 될 거고, 또 하나 이번 주에 대왕고래 이슈가 한 번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왕고래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하시고 한 번 급등이 나올 때 정리하는 전략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을 주도할 관심 테마 다 같이 샅샅이 분석해보고 왔는데요. 이 매일 아침마다 그날을 주도할 이 테마들 새롭게 새벽 배송 받는 방법, 그 자세한 방법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송이 끝나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세한 참여 방법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코스피 시총 상위 단 종목들 앞으로의 종목 흐름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시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또 오늘 상승 모멘텀이 하나 나와줬었죠. 이 CXL을 리눅스에 추가한다는 그런 솔루션 관련 호재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지금장 SK하이닉스 약 3%가량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TSMC와 이 아랍에미리트의 134조 원 규모의 이 반도체 공장 설립 논의도 기사가 떴었고요. 또 반도체인 신조 개정이라는 이런 뉴스까지 뜨면서 굉장히 이 기업 측면에서 주가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미끄러지고 있는 삼성전자. 전문가님, 왜 이렇게 양사 주가 흐름 오늘따라 또 엇갈리는 걸까요? 네, 국내에는 아직까지 여러 이슈들이 조금 산재해 있어요. 우선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거리가 필요한데 현 상황에서의 뭐 좋은 뉴스거리라든가 아니면은 국내의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 자체가 좀 많이 안 좋다, 좀 희석이 돼 있는,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수급 상황도 보면은 참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수급이죠, 사실.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기관들은 그래도 최근에 매수를 좀 해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기관들도 제가 이제 얘기 드렸었던 이 라인을 보고 대응하는 케이스 굉장히 많거든요. 추세적인 자리에서의 이 10년 자리에서의 바닥 자리들, 이 자리라는 거죠, 이 자리. 여기 자리를 보고 대응을 한다면은 현재 63,000원대 진짜 그 아래 자리는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 나오는 자리예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삼성이 여기에서 만약에 더 깨져버린다면, 네, 이런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하이닉스가 지금 버티면서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삼성이 여기 추세 이탈이 나와버린다면,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밑으로 깨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발상이긴 한데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아직은 그 지표에 대한 부분, 금리에 대한 부분이 안정적인 추세를 그려내지 못했어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직 시장을 아직 100%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것이 있습니다. 현재 주가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대응을 꾸준하게만 매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삼성전자를 앞으로 나는 장기 투자로 해서 한번 생각하고 뭐 매달 아니면 매주 얼마씩 해서 모아갈 거야. 아니면 우리 애들을 위해서 이걸 한번 사 모아 보려고 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현재 자리부터는 기회가 온 거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63,000원부터 해서 꾸준하게 앞으로 뭐 한 달, 두 달 이만큼만 살 게 아니라 쭉 한번 매수 대응 해보실 생각이시라면은 좋은 기회가 온 건 맞아요. 몇 년 만에 기회가 다시 온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현 추세 자리에서는 완전 이탈 자리긴 하지만 아직 그래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게 저점 바닥을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살짝 나오긴 하는데 좀 부족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트 상황에서 봤을 때 하이닉스는 뭐랄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바닥 확인이 됐다고 100% 확인하기 솔직히 조금 어려워요. 바로 전에 이 쌍바닥을 보고 반등 나오는 거 아니야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일전의 과정들을 봤을 때는 솔직히 차트적으로는 열려 있어요. 아래가 더. 그래서 조금 고민스럽긴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래도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CXL에 대한 기대감 등등 리눅스 등등에서 여러 좋은 소식이 나오다 보니 좀 기대감이 잡히긴 하는데 문제는 뭐다?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외인들의 수급 자체가 좀 많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좀 약하긴 하단 말이죠. 하이닉스는 그나마 조금 잡히긴 하는데 삼성은 아직은 전혀 아직 아니에요. 뭐 오늘부터 해서 조금 잡히는 그림 나오는 거 아니야 싶긴 하지만 현재 차트 열어보면은 매도세가 월등히 좀 많긴 해요.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건가? 현금 확보를 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선물 푸 쌓아놓고 안 떨어지니까 더 파는 거야?
약간 뭐 이런 식의 모습도 볼 수 있겠죠. 뭐가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뭐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봤을 때 현실적으로 답답하긴 하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 자체가 안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 근데 가장 첫 번째 저는 우선은 해결해야 될 게 금투세부터 해결해 보자. 그러면 개인들이 국내 증시에 대해서 조금은 편안함을 느낄 거고 거기에 따라서 뭐예요? 수급이 좀 들어오게 될 거고 그나마 안 나가니까 들어올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개인들은 뭘 할까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바닥에 대한 인식들. 그리고 삼성도 조만간 뭔가 주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이대로 이걸 놔둘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 봅니다.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 네, 뭔가 국내 대장 회사로서 뭔가 이종 회장님이 뭔가 좀 대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정책적인 부분에 흐름을 가져와야 변화가 있을 겁니다. 유명한 것은 근데 바닥이 확인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긴 해요. 뭐 나쁘진 않은데 움직임 자체가 조금 둔하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방향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요. 흐름이 오늘 꺾인 자리는 사실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돌려치려고 하는 상황에서 또 꺾이는 모습이라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돌려세우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가면 떨어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모양 자체가 어떤 차트 그림을 이게 예측해 볼 수가 있냐면 원치는 않는데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까 봐 걱정인 거예요. 여기서 돌려 세우면은 그래도 한 번만 돌파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가 말씀드렸어요? 26만 원 돌파만 나오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종가로 아직은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조금 여유 갖고 보셔야 돼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보세요. 아니면 이런 그림 나오면 되게 안 좋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조금만 여유 갖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시장을 아직은 믿지 못한답니다. 저 변동사항 없고요. 10월 중순까지 시장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좀 맞다는 판단입니다.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장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총 상위단 대형주들 다 같이 짚어보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해야 할지 저희가 그 명쾌한 솔루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100원의 저희 문자 상담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지금 저희 정호의 템베거 종목 상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저희 만나볼 종목은요. 이 CJ 대한통운 들어와 있는데요. 99,800원에 그리고 1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2.48%가량 상승하게 되면서 이 99,3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오늘 또 돌아가신 종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 바로 저희 전문가님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아마 며칠 전에 매수를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하고. 자, 우선은 CJ 대한통운이 매수를 들어가신 게 뭐가 있을까요? 뭘까요? 뭔가 딱히 이게 회사는 많이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실적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냥 좀 싸다라는 생각을 하신 건가 싶기도 하고 주가가 좀 바닥을 확인하고 되돌리다 보니까 돌려 세우는 거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문제는 없는 종목이에요. 다만 이게 과연 재밌게 흘러갈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갈 것 같다. 자, 우선은 저 흐름상으로 보면은 어디까지는 열려 있냐면 그래도 12만 원 근처까지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매수 대응하시고 한 20% 정도의 수익은 별탈 없이 나실 거예요. 시간은 좀 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이때처럼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약간 내려오더라도 바로 이제 기다리면은 만약 시장이 안 좋아질 경우라도 깨졌다가 올라올 그림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매도하실 필요 전혀 없다.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12만 원대부터는 매물벽 자체가 존재하기도 하고
조금 저항 자리가 많이 보이기도 하니까 그 자리만 조심해 볼게요. 그래서 우선 12만 원짜리까지 홀딩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때 도달했을 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이 BH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22,946원 그리고 1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BH 현재 주가 흐름 챙겨보자면요. 약 1%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8,000원 선에 거래 중인 이 BH. 아이폰 16이 계속해서 사전 예약 부진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조정세에 현재 겪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시 한번 반등 포인트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지금 바로 체크해보고 올게요. 네, BH 매수가가 거의 2만 3천 원대 정도 매수하고 계시고요. 올라갈 듯 했는데 바로 이제 급락이 나왔었죠. 9월 초에. 전체 흐름에서도 고만고만합니다. 수급 상황도 그냥 그래요. 실적 흐름도 뭐 잘 아실 거지만 실적이 작년치를 넘어갈 듯 말 듯하네요. 자, 우선은 뭐 봤을 때 기다리시면 다시 오는 가격입니다. 네, 그거는 맞아요. 그건 맞기 때문에 좀 답답하시더라도 기다리시면 되는데 이게 여기서 반등 나오면서 수익을 과연 얼마나 줄지 여부잖아요. 큰 수익 노리지 마시고 한 10% 정도만 노려보시고 기다려보세요. 네, 기다려보시면 되고 반등 나오면 빠르게 갈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은 이슈에 대한 부분이 소멸이라서 약간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좀 지지부진하다가 갈 수 있으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손실은 안 난다라고 생각만 하시고 버티시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각 많은 분들께서 저희 상담 신청 주고 계신데요. 아직까지 자리 남아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화면 하단에 송출되고 있는 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스피드 문자 상담이죠.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저희 유튜브 댓글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그 어떤 종목이든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에게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요. 이 서진 시스템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27,300원 그리고 15%의 보유 비중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이 서진 시스템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5%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7,200원 선에 거래 중인 이 서진 시스템 해리스 효과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네, 주가는 이제 회복을 많이 했어요. 바닥 돌리고 쌍바닥을 거의 찍는 모습에서 다시 올려 세웠고 현재 구간 자리가 나름의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또 자리예요. 그러니까 요 꼭지 자리나 돌파 자리들이 좀 많이 보여요. 여기 2번이나 있고요. 돌파 자리와 여기도 하나 있고요. 여기 버티다가 이탈 자리가 나왔어요. 돌파를 못했던 자리들. 그래서 사실 한 27,000원부터 해서 28,000원 자리가 굉장히 조금 애매한 자리기는 해요. 여기서 이제 돌파 보고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선 매수가 27,300원이세요. 뭐 딱히 문제되는 자리는 아니에요. 한 번의 돌파가 있어 준다면 여기서 조금만 더 가주면서 한 28,000원대 안착하면서 올라가서 29,000원 가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시 3만 원대 흐름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분위기가 5G 쪽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올라갈 거 생각하고서 기다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만 뭐 잘 버텨주면 시장만 괜찮다면은 자연스럽게 3만 원까지 갈 것 같거든요. 이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 우선은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우 하이텍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9,300원 그리고 2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성우 하이텍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 1%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6,610원 선까지 밀려났는데요. 다소 좀 매수 단가가 높으시다 보니까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매수 단가가 현재 최저가 찍고 돌려 세우는 모습 차트 나와주고 있는데 과연 매수가까지 회복하려면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할지 지금 바로 듣고 올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성우 하이텍이 좀 답답하죠. 원래 이제 흐름으로 보면은 작년에 이제 올해죠. 올해 초에 매수하셨던 자리 자체가 나름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었어요. 버틸 수 있었던 자리였고 올라가는 계속 나와주다가 이 6월부터 그냥 갑자기 급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8월에 얻어 터지고 반등 나오는데
이게 차트 상황 보더라도요. 코로나 때 끝자락 라인하고 또 재밌는 게 이렇게 또 거의 얼추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요. 이때부터 해서라도 세 번에 맞는 자리 이제 그어봤고요. 얼추입니다. 이런 자리거든요. 보시면은 확대해 볼게요. 거의 이제 바닥은 찍은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여기에 더 이렇게 보시면 코로나 때부터 해서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자리들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는 사실 정말 냉정하게 그냥 판단하고 현실적인 자리, 뭐 차트 대응을 하더라도 떨어지기는 되게 제한적인 자리인 거예요. 여기가 심리적인 큰 저항 자리가 이 하단은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돌려 세우는 그림이 나올 건데 우선은 필요한 거는 바로 이제 전고점을 과연 얼마나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가 될 건데요. 요 가격 자리가 한 7,500원 근처인 것 같아요. 올려놓고 나서 횡보하면서 버텨주다가 한 번 더 가는 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우선은 여기 횡보하는 구간 자체가 최소한 1주에서 2주가량은 필요해요. 요때가 거의 한 3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물량들에 대한 소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N자형 파동으로 가는 그림 나오면 되는데 여기만 잘 넘겨주면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8,500원대까지는 문제는 안 돼요. 근데 8,500원대 위부터는 매물벽 자체가 많이 존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그림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거니까 반등 나오고 횡보했다가 다시 올라가서 8,500원대 오면 그때 한번 연락을 주세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 좀 걸릴 수 있지만 홀딩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각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이 가능하냐는 그런 문의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가능합니다. 저희 현재 화면 하단에 송출되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또는 문자를 주시거나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만 남겨주셔도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요. 이 갤럭시아 SM, 최근 들어서 또 굉장히 큰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가가요. 현재 2,830원 그리고 15%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3%가량 강하게 좀 밀려나게 되면서 2,49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갤럭시아 SM 아직 좀 이슈가 소멸됐다고 보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조금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네, 2,830원이시고요. 이건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급등의 쌍고점이고 전고점도 있고. 근데 이게 그 트럼프 관련주로 그냥 강하잖아요. 느낌 자체가 가상화폐 뭐 토큰부터 해가지고. 가상화폐를 엮인 게 갤럭시 원이트리랑 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트럼프보다는 해리스 후보가 지지율 차가 좀 더 높잖아요.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는 게 현 상황에서 쉽지 않아 보여요.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우선 이게 한 번이라도 혹시라도 반짝 반등이 나온다면 갑자기 뭐 비트코인이 급등이 나온다거나 뭔가 이제 뭐 트럼프 진영에서의 대형 이슈가 터진다거나 하면서 반짝 급등이 나온다면은 매수가에선 정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꺾여버리게 되다가는 다 흘러내릴 거예요. 그리고 차트 보더라도 손절 라인 자체가 형성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매번 이제 말씀드리는 양봉이 나왔었던 급등이 나왔었던 요 종가 자리 부분들 있잖아요. 요 자리 그잖아요. 요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는 조심하셨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큰 손절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보시다가 여차 이번 주 안으로 못 들려 세운다 하시면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시는 게 어떨까 싶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한국공항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55,000원 그리고 5%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약 1%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52,600원 선에 거래 중인 한국공항.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듣고 올게요. 네, 한국공항 55,000원. 오랜만에 보네요. 종목. 자, 여기 라인이시고 바닥 확인하면서 매수 대응을 좀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재미가 없죠. 종목이. 잠깐만요.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리고 재무제표 상황은 재무제표 상황 이렇게 좋았나요? 오랜만에 역시나 본 종목이 많네요.
이렇게 좋아지네요. 이거 맞아요? 시총이 지금 얼마죠? 시총이 1,600억? 1,600억인데 올해 실적이 이대로 해서 하반기까지 더 나온다면 600억이 나온다는 건가? 그러면 PER 자체가 3배가 안 된다는 거네요. 맞나요? 뭐 매력적이긴 하네요.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만, 네, 단순 계산입니다만 매력적이긴 하네요. 그러면은 뭐 이게 이 이슈를 통해서 실적 이슈를 통해서 올라갔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기관들 사이에서나 뭔가 누군가가 대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적이 너무 좋아진다. 근데 이제 이때 시장이 안 좋아서 빠졌던 거고 다시 이제 되돌림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장투 개념으로 대응을 하셨다면은 저는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분기 실적 체크가 되면서 한 번 더 크게 상승을 줄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좀 합니다. 딱히 문제가 될 건 없는 상황이니까 꼭 홀딩을 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매수가까지 가는 데는 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시면 갈 것 같고 다만 이제 수익을 얼마나 낼지 여부인데 매수가로 올라가면서 조금만 탄력을 받는다면은 이때 당시가 보시면 갭으로 급하게 떨어졌던 자리잖아요. 여기가 올라갈 때도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안착하면서 55,000원, 6만 원대까지 가는 흐름이 나와주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7만 원대까지도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그림입니다. 7만 원 좀 부담스러우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자리에 바닥 라인 보면은 한 6만 5천 원 이상까지는 보이네요. 뭐 문제될 거 없어 보입니다. 6만 5천 원 정도까지는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LMS 오랜만에 나와줬습니다. 6,426원 그리고 6%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MS 0.47%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6,42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지난 6월 들어서 급등이 한번 나와줬었죠. 최근 들어서는 거래량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천천히 돌려 세워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께 듣고 올게요. 네, 보시면은 매수가 이제 근처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 전이신 것 같은데 뭐 거의 뭐 크게 바닥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딱히 문제는 없는 자리인 것 같고요. 한번 되돌림이 나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얘는 실적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실적이 흑자 전환하는 모습은 있네요. 수급은 당연히 없을 거고 기타 법인 쪽의 매수는 왜 이렇게 계속 잡히죠? 최근에 이제 한 달 동안 매수가 집중됐는데 많지는 않아요. 근데 거래량 자체가 원체 없는데 이게 혹시 자사주 매입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요. 공시사항에서 보더라도 뭐 그런 건 없네요. 그럼 누군가 이거 보시면은 뭐 여기서 누가 매수를 한 게 있긴 하네요. 대량 보유사 보유 특관자들 좀 매수세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물량인 것 같은데요. 딱 보니까 거의 맞네요. 자, 이거는 뭐 그러면은 특관자들 매수세였고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좀 강했던 것 같고 여기서 그러면서 뭔가 준비를 회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요 모습이 있겠죠. 실적 자체가 상반기 흑자 전환을 했고 하반기에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대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야 될 건 뭡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 그들이 했던 것처럼 매수했으니까 이유가 있었겠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돌려 세우게 된다면은 빠르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나올까요? 7,000원대는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고요. 좀 잘 가면 7,500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000원에서 7,500원 사이까지는 구간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홀딩 하셨다가 그때 요거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아쉽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종목 상담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백업 메이킹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에 함께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정오의 텐백업 메이킹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들 다시 한번 저희 계획 짜볼 텐데요. 전문가님 가장 먼저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네, 하나씩 볼게요. 자, 우선 아우디 퓨처스 오늘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바닥에서 이렇게 조금 돌리는 그림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계속 제가 뭐 1,700원대, 1,800원 아래 구간대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움직이는데 이게 그 전고체 이슈 때문에 그래요. 삼성 쪽 관련해서 아우딘 퓨처스와 대주주 갑진 쪽에서 전고체 충방전 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좀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충방전 사업보다는 그것도 매출이 커지지만 굉장히 크지만 갑진도 매출이 1,000억 가까이 되는 회사예요. 크지만 저는 화장품 쪽으로 해서 3분기 때 실적 포인트가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잘 나올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보너스 자체가 전고체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전고체 때문에 오늘 가는 건데 사실 그렇게 전고체 이슈를 그냥 막 어필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차피 뭐 실적이 원체 좋아질 거라서 이거 지금 최근에 돌리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젠가 될진 모르겠지만 멀진 않은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차트는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갈 겁니다. 천천히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저는 추천을 그래도 1,800원 아래에서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매수 대응하시고 나중에 올라갈 때 너무 따라 들어가시는 것은 옳진 않아요. 아시겠죠?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아이고, 제가 닫아버렸네요. 자, 그 다음 보면 자, LG생활건강을 좀 볼 건데요. 자, LG생활건강을 보면은 볼게요. 자, 역시나 이제 바닥 포인트에서 이제 차트가 바닥 확인하고서 돌리는 그림이 좀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지지부진하긴 해요. 그냥 딱 멈춰 있습니다. 그냥 이러다가 한번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홀딩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모레쥐, 네, 아모레쥐를 보면은 천천히 갑니다. 아주 천천히, 야금야금 갔다가 약간 조정 나왔다가 다시 갔다가 조정 나왔다 이런 식이에요. 오늘도 이제 1.3%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 갑자기 탁 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홀딩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석유 보면 지난주 추천주였죠. 오늘 이제 지난주 사인 드리고 매수 대응하셨고 오늘 좀 급등이 나왔다가 좀 빠지긴 했는데 뭐 이거 뭐 오늘 하루 보려고 매수 대응한 거 아닙니다. 아니고 이스라엘 중동 이슈 따라서 더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흐름 보고 대응해 보시자고요. 지금은 굳이 파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종목은요. 추천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일전에 이제 추천을 한번 드렸다가 1차 목표가 달성하고 수익 실현하고서 다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유일 양극재, 음극재 같이 생산하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1분기부터 이익 개선이 나왔고 주가 자체도 바닥에서 많이 돌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리튬 값 자체가 좀 바닥을 확인하면서 돌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차트 흐름 완전 바닥 찍고서 돌리는 그림 예측이 돼요. 자, 매수가랑 라인 잡아드릴게요. 23만 원에서 24만 원 사이에 매수 대응을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급하게 막 빠르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목표가는 일전보다 살짝 올리겠습니다. 26만 원짜리를 이번에 돌파 나오면은 바로 전고점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대 좀 해야겠네요. 네. 여기 바로 전고점 넘어갈 수 있어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2차 목표가로는 제가 30만 원까지 봅니다. 26만 원 넘어가고 안착되면 30만 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2만 원 잡아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요. 이게 조금씩 포스코홀딩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주들이 움직임이 나쁘지 않아요. 시장 분위기에서 바닥주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생기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거론하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셔서 매매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아쉽지만 저희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릴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시장, 현재 외국 개발 리포트에 휘청이고 있는 코스피 시장 계속해서 관측이 되고 있고요. 종목별 차별화 장세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 선정이 여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또 오늘 장에서 포스코 퓨처엠 하반기에 본격적인 실적 성장 기대감에 이 상승 모멘텀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